정말요? 왜 이렇게 분통 터지는 부부 얘기가 요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내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는 사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는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분은 퇴사를 하고 육아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랬잖아요, 우리 예, 대한민국도. 많이 네. 그런 현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여성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인 3역을 20년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유. 첫 번째 역할은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두 아이, 이제 현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자랄 때까지 케어를 해왔고, 두 번째는 7년간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아왔고요. 그리고 같이 집에서 시어머니도 아유,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나의 에너지를 다 가족들을 위해 쏟아 부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조론하자. 라는 말을 아내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보, 그동안 고생했으니 우리 둘만 여행 가자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조론이 웬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이따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네, 저는 도저히 느껴졌어요. 이해가 안 그 되네.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네네. 아니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암투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병간호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이 여성분도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한 거잖아요. 세상에. 아니 계속 직장 다녔으면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커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시댁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자기 일상을 일정 부분 또 반납하고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 분한테 머리 숙이고 정말 무릎 꿇고 감사를 해도 못할 마당에 이 사람 말아보면 더 황당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본인만 돈 벌어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내가 없었으면 그 시어머니 돌보는 그 간병비, 네. 또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 누가 될 겁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문제고 이제 내가 돈 벌어 내가 마음껏 쓰고 살다. 아니 저 아내가 펑펑 썼습니까? 아하. 그 어려운 살림 조금씩 모아가면서 가정 꾸리고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아내가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 안 했으면 남편이 쓰던 다 어디로 날아갔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가 모은 돈으로 샀다고요? 아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돈으로 집 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저는 뭐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는 거는 이혼이나 별거 하는 거하고 달라요. 가정생활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간섭을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건데 집에 나가라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이 집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일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 가치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반성하고 이런 태도 접으시기 바랍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이 남성은 대한민국 남성의 망신을 대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제 내가 번 돈 내가 마음껏 쓰며 살고 싶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 굳이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 남성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전업주부의 이 노동을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요,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안 살림을 내팽개치고 남편이 가져오는 돈으로 좀 사치를 했거나 이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아이 다 키웠죠. 그 와중에 살림했죠. 또 무엇보다 아픈 이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들었거든요. 그거는 돈이 있어도 사실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정말 마음이 있어야 웬만한 돼요. 정성이 그렇죠. 아니면 효심이 있어야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시부모님 병수발을 직접 들려고 합니까? 네. 대부분 다 간병인을 쓰게 되어 있고 아하.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집안 살림을 책임졌던 공로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 배우자의 일방적인 졸혼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졸혼 그러는데 이게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이고 외계에 옵니까? 대체 언제 생겨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졸업을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네. 이게 학업을 맞추는 게 졸업이잖아요. 네. 졸혼은
혼인을 마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허. 최근에 이제 배우 백일섭 씨나 소설가 이회수 씨가 40여 년 만에 졸혼을 선언해서 대중한테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지만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결국 이게 별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별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잖아요. 이 졸혼 같은 경우는 부부나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하면서 각자의 삶을 영위하자 이런 측면에서 졸혼인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졸혼이 성립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려면요. 양쪽 다 합의를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결코 졸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하, 이게요. 글쎄요, 졸혼 단계이신 분들한테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멋져 보여요. 이게 무슨 쿨한 관계입니까? 그냥 무미건조한 관계죠. 도리는 다 하면서 몸과 마음 떨어져 지내면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런데 이 졸혼은 이인철 변호사님, 이거 법률 용어는 아니죠, 이제는. 뭐 우리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졸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동안. 아, 그래요? 네.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돼서 졸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미 부부 사이는 갈라졌고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기도 그렇고 그렇잖니 또 이혼 안 하고서 계속 이제 싸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냥 둘이서 졸혼을 하세요. 아하. 법원에서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 조정을 이제 조정 조서에 남기는데요. 네. 별거를 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다만 이 경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재산을 미리 받고 생활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졸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부부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이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민법에 보면은 부부간에 4가지 의무가 있어요. 부양 의무, 협조 의무, 정조 의무, 동거 의무가 있는데 졸혼하게 될 경우에는 동거는 안 하겠죠. 동거 의무는 없지만 나머지 의무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부양 의무가 있고 그래서 생활비를 지급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협조 의무랑 정조 의무인데 뭐 졸혼하면 다른 사람 만나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사자 간에 뭐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생활 인정할 거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까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요. 사실은 이 말에. 그러니까 이제 신조어가 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우리 이해가 이인철 되지만. 변호사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런 법률적으로 분들을 이제 위해서 말씀을 대변하시니까 하시는 이제 거니까. 또 예, 억울로 그거는 하시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고. 근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죠, 이렇게 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혼할 수 없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만 또 그러고 나서 정조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요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네. 저는 가능한 한 뭐 이제 부부가 같이 잘 살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잘 합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양 의무라든지 아니면 협조 의무 같은 경우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렇게 이 남편의 경우처럼 졸혼을 주장하면서 협조 의무도 안 하고 부양 의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졸혼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의무는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쫓아낼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네. 그리고 합의를 받아내시고요. 네. 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이 남편이 네. 아내한테 했던 말 중에 내 돈으로 내가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 이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요? 본인의 돈으로 집을 샀다. 본인이 다 열심히 남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있어요. 판사님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고 다 이거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한 푼도 못 줍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던 건 아내의 내조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가정주부를 하더라도 그 기여들을 40에서 50%까지 인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졸혼을 하면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졸혼하자 하고서 아내가 아무것도 안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큰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산을 미리 받고 생활비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 재산의 절반은 아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발적으로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졸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는데 졸혼으로 갈 경우에는 6억을 초과될 경우에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좀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이혼할 경우에는 이 세금의 혜택이 있는데 왜 이혼 안 하고 재산을 줄 경우는 왜 세금을 부과하냐고요. 그럼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졸혼이 결코 쿨하거나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졸혼 단계이신 분들한테 뭐 누가 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찾았겠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정말로 무미건조하잖아요. 이 부부 관계에 정말 애정이라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함께 봤습니다.